안녕하세요. 보이 페텔입니다. 오늘은 클레오파트라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그녀의 왕조가 이집트를 지배한 300년, 이집트어를 배운 파라오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역사 기록을 직접 파고들었고 그 진실을 모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집트의 여왕으로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그 뿌리는 사실 마케도니아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군이 이집트를 차지했고 그 후손들이 파라오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왕조는 이집트인과 피를 섞지 않았어요. 근친혼을 반복하며 이방인의 혈통을 철저히 지켜온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클레오파트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이집트어를 익혔고 이집트의 신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방인의 피를 가진 그녀가 왜 이집트의 심장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역사는 왜 그녀를 이집트의 여왕으로 기억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그 선택의 이유와 권력 생존의 비밀을 모두 파헤쳐 드립니다. 당시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 선택 하나가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역사를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와도 연결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별표 구조 체크 별표 구조 요소 해당 문장. 우리가 믿어온 클레오파트라. 이번에는 클레오파트라 이야기예요.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검은 머리카락, 진한 눈화장의 여왕. 나일강 황금 배 위에 앉아있는 그녀. 이게 우리가 당연히 떠올리는 클레오파트라죠.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녀는 정말 이집트 사람이었을까요? 교과서는 이집트의 여왕이라 가르쳤어요. 기원전 51년 18배 나이에 즉위했죠.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를 매혹시킨 여인. 독사에 물려 삶을 마감했다는 전설도 있죠. 사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미지들은 대부분 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진짜 그녀의 정체는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에는 그 충격적인 반전을 공개할게요. 마케도니아에서 온 파라오. 이번에는 그 충격적인 반전, 바로 공개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핏줄로 따지면 이집트인이 아니에요. 그녀의 가문은 그리스계 마케도니아 출신입니다. 여기서 잠깐,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기원전 3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부하 장군들이 광대한 제국을 나눠 가졌어요. 그중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를 차지합니다. 바로 이 순간 마케도니아 왕가가 이집트에 뿌리를 내려요. 이 왕조는 무려 300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 왕조의 7번째 여왕이에요. 사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300년 동안 왕실은 이집트어를 아예 쓰지 않았어요. 공식 언어는 그리스어, 오직 그리스어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클레오파트라는 왕조 최초로 이집트어를 직접 배웠어요. 다음에는 그녀가 왜 그 언어를 배웠는지 알아볼게요. 이집트를 지배한 이방인의 혈통. 이번에는 그녀의 혈통 비밀을 파헤쳐 볼게요. 클레오파트라의 조상은 이집트인이 아니었어요. 기원전 3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세상을 떠난 해입니다. 그의 장군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를 차지했어요. 그렇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시작됐습니다. 이 왕조는 마케도니아 그리스인들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왕들은 300년간 이집트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를 다스리면서 그리스어만 썼던 거예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클레오파트라만 유일하게 이집트어를 배웠어요. 그것도 이집트어 포함 무려 9개 언어를요. 왕가는 혈통을 지키기 위해 근친혼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혈통은 거의 순수 그리스계였습니다. 여러분, 이 역설이 보이시나요? 이집트를 진심으로 사랑한 왕이 이방인이었어요. 그 이방인이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빛났던 거예요. 다음에는 그녀가 어떻게 왕좌에 올랐는지 살펴볼게요. 별표 섹션 구성 메모 별표 그녀가 선택한 이집트의 심장. 이번에는 클레오파트라의 선택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그리스 혈통이었지만 이집트를 택했어요. 그 왕조는 이집트를 300년 가까이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이집트어를 배우지 않았어요. 모두 그리스어만 썼고 백성들과 단절됐죠. 사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클레오파트라는 왕조 최초로 이집트어를 익혔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자발적으로요. 여기서 잠깐,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녀는 무려 9개 언어를 구사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에티오피아어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언어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여신 이시스의 화신으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신전에서 직접 이집트 의식을 집전했어요. 파라오의 복장을 입고 이집트 신을 섬겼습니다. 이집트 민중은 그녀를 살아있는 신으로 받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전략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그 마지막 반전을 함께 확인해요. 역사가 만들어낸 이집트의 여왕. 이제 마지막 반전을 확인해 볼게요. 클레오파트라는 스스로 이집트인을 선택했어요. 왕조 역사상 이집트어를 배운 건 그녀뿐이었죠. 이집트 여신 이시스의 모습으로 백성 앞에 나섰고요. 그리스 왕족이 이집트의 신이 된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녀는 권력을 위해 정체성을 직접 설계한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죽은 뒤 역사는 달라졌어요. 로마는 그녀를 위험한 요부로 묘사했어요. 동방의 마녀, 그게 로마가 만든 클레오파트라예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아는 클레오파트라는 로마가 만든 이미지예요. 여러분은 진짜 역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역사는 종종 승자가 다시 쓴 이야기예요. 오늘 기억할 한 가지는 바로 이거예요. 정체성도 역사도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역사의 반전으로 찾아올게요.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여왕이었지만 이집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혈통은 마케도니아 그리스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였어요. 오히려 이집트어를 배운 최초의 왕족이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얼굴로 기억하는 그녀가 사실은 헬레니즘 문명의 산물이었던 거예요. 역사는 때로 우리가 믿어온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오늘 이 반전 꼭 머릿속에 새겨두세요. 언젠가 누군가에게 꺼냈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영상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꺼내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역사 반전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교과서가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또 다른 인물의 진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영웅이 사실은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보이 페텔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